지식재산이 기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식재산이 이렇게 기업 가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일련의 몇 가지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몇 가지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허는 그 단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면 그 제품의 가치가 특허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통신이 주요한 산업적인 가치를 갖게 되면서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200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커머스원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요. 1450만 불의 경매에 나오는데 유찰이 됩니다. 그 회사의 매각은 포기하고 커머스원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권만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회사는 1450만 불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특허만 매각한다고 하니까 1550만 불에 낙찰이 됩니다. 오히려 회사 가치보다 100만 불이 높은 가격에 특허만 매각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특허만 평가했는데 기업 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특허는 기업 가치의 일부가 아니라 기업 가치 전체보다 특허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라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캐나다의 통신회사 노텔이라는 회사의 특허 매각입니다. 2007년에 캐나다의 통신회사 노텔이 파산을 맞게 됩니다. 노텔이 가지고 있던 특허들은 주로 이동통신에 관련된 통신 특허들이었고요. 5,000건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텔의 통신 특허가 얼마에 매각됐는가? 자그마치 4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조 원이에요. 2007년에. 근데 이 특허를 누가 매입했는가? 그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들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리서치 인모션, 그러니까 블랙베리죠. 그리고 소니, 이런 회사들이 매각에 참여합니다. 2007년 어떤 해입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이 출시된 해입니다. 애플은 이 노텔의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 삼성 같은 전통적인 휴대폰 강자들로부터 특허에 대한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텔 통신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통신 특허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점 이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함으로써 구축한 특허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앞질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저 노텔의 통신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애플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삼성과 인텔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이렇게 세 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붙다 보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당초 예상했던 매각 가격은 5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그의 10배가 되는 45억 불에 매각이 되는 논란많은 결과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이 애플이라든지 블랙베리, 소니 같은 회사들은 2007년에 이 노텔의 통신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랄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에 인터넷 기업이던 구글이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100년 기업, 통신 제국이었던 모토로라를 구글이 인수하는데요. 인수한 가격이 125억 불에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근데 더 놀랄만한 것은 125억 불에 인수한 이 모토로라를 1년 만에 29억 불에 매각합니다. 그러면 96억 불을 손해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돈으로 10조입니다. 1년 만에 10조라는 금액을 손해보면서까지 구글이 모토로라를 레노버에게 매각한 이유는 뭘까요? 구글은 모토로라가 가지고 있었던 5,000개의 통신 특허를
확보하고 모토로라의 휴대폰 사업 부문은 레노버에게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구글은 그때까지는 인터넷 기업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도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통신망 서비스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원했던 것은 모토로라 핸드폰이 아니었고요. 모토로라의 다양한 통신 특허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특허가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그 특정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해서 특허가 여러 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하나 기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산업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머스원의 전자상거래 특허, 그리고 노텔의 통신 특허, 그리고 모토로라의 휴대통신 특허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특허의 가치를 매기기보다는 그것들이 그룹으로 형성하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의 특허 기술이 이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이 그룹화되고 그 그룹화된 지식재산권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위 기술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산업의 가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때 단위 기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에 진출해서 그 산업의 이니셔티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일이었습니다.